뒤를 보시면 전체 10권으로 예약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12권이 될 수도 있어요. 소아하고 대아가 작품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8년생인데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어, 내가 왜 그랬을까 가끔 생각을 해요. 특히 65세 그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되면서부터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뭐 평생 공부를 하고 특히 이제 한문 선생으로 살았지만 뭐 이렇게 책을 뭐 이렇게 뭐 많이 낸다거나 그런 쪽은 하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능력도 부족했고 굉장히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얼굴이나 이 몸이 쪼그라들고 기력이 아주 60이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쇠했어요. 그런데 이런 무모한 계획을 했어요. 네, 뭐 내가 끝까지 다 못 내고 죽으면 내 제자들이 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느긋하게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경이라는 이제 3000년 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좀 거만할지 모르지만 대중적으로 심지어는 전공자들이 읽을 책도 없어요. 시경이. 도대체 이거는 뭐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 전공자들도, 그러니까 한시 전공자들도 시경을 읽을 엄두를 못 내요. 제 주위에서. 근데 이제 저의 경우, 그때만 해도 제 주위에 양질의 그 한문 선생님과 또 양질의 그 동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막 이제 일주일에 세미나를 뭐 10번을 한다든가 뭐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풍과 정풍 전체가 이제 25수인데 이거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듬는 그런 시간 동안 일권, 이권에 비해서 훨씬 마음이 가벼웠어요. 일권, 이권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 괜히 나무한테 미안하다. 가뜩이나 지금 기후 문제도 심각한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한가운데 있었는데 회풍과 정풍을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특히 뭐 시가 대부분이 불륜시잖아요. 불륜시 좋아해요, 제가. 불륜시라서 더욱 재밌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이제 이 책은 저의 무슨 주장을 담거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한 시가 아니에요. 형식이 낯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자로 되어 있어 갖고 그리고 한자를 안다고 해서 또 이 시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용법이 특이한 게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또 요새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한시를 읽는다 그래서 사전을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자풀이를 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드린 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편이나 펴시고 즐겁게 읽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책 뒤에 더 읽을 거리, 요거는 어, 혹시 혹시 그 좀 더 전문적인 데 관심이 있다던가 그다음에 어, 대학원생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시경이라는 텍스트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아직 4권이 저에게 원고로 넘어오질 않았는데 4권에서는 그 논어를 보면 공자님이 시 300을 읽고 외교관으로 나가서 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 공부 헛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외교 현장에서 시가 어떻게 활용됐는가 그것을 어, 가장 많이 자료가 남아있는 게 춘추좌전입니다. 이제 춘추좌전은 뭐 중요한 장면에 다 시가 나와요. 뭐 누구와 누구가 만났다. 또 어떤 문제를 푼다.
이럴 때 다 시를 노래하는 것으로 그 상황이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시를 몇 개씩 이제 집어 넣으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다만 요 뒷부분 있잖아요. 시경 해석의 역사. 이거는 언제 한번 좀 궁금하다. 책을 읽다 못이란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못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시, 이 텍스트 경전은 언제 문헌으로 정착된 것인가? 대개 이제 기원전 2세기라고 하는데 알 수 없죠, 뭐.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에 대한 얘기가 논어에도 나오고, 그래서 시경을, 이제 경자는 경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시경을 이렇게 300편으로 정리한 게 공자님이다. 원래 3,000편이었는데, 제가 어디다 썼죠. 아이고, 공자님 왜 그런 짓 하셨어요? 그쵸? 3,000편에서 300편만 남았으면 2,700편 어디로 갔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은 되게 중복된 게 많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읽어보면 1장, 2장, 내 3장에 거의 중복돼 있잖아요.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거 없다. 왜냐하면 춘추자시전이나 이런 다른 문헌에서 그 현재 남아있지 않은 시가 인용된 경우가 있는데 예상외로 그 분량이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어디를 읽어드리고 이런 거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왜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군데군데 나오는데 시경이 이제 그 공자님이 뭐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코드가. 그러니까 해석해 두 가지 입장이. 주자라는 인물이 여기 많이 나올 겁니다. 시집전. 주자는 1130년에서 1200년까지 산 사람이니까 1130년에 태어났으니까 12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전에 당나라 때까지는 공용다이라는 사람이 쓴 모시정이라는 모시 정이라는 건 공용달이 당태종의 명으로 낸 책입니다. 그래서 모시정의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는 현실 정치의 반영이라고 봐요. 반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를 읊으면 대개 다 어떤 군주를 풍자한 것이다. 다 풍자시예요. 반영, 정치 현실의 반영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요, 문학은 기본적으로 정치시예요. 정치시입니다. 그래서 소동파 같은 경우에도 시로 아주 뭐 테크닉 있게 썼지만 가령 막상 소금을 굽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소금을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 귀절 하나로 잡혀가서 죽을 뻔했어요. 요새 보면 검찰에 잡혀가서. 그래서 싫어 죽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싫어. 왜요?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시는 뭐다? 정치 현실의 반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필이란 그 사람도 시가 문제가 돼서 궁궐 안에 수양보들이 늘어졌구나. 근데 수양보들이 버들 주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권자의 유 씨를 저기 비난했다고 그래갖고 체포돼서 귀양 가기 전에 그 골기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장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장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요새는 무슨 뭐 순순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학에서. 근데 동양에서 쥐뿔 그런 거 없었다. 사랑을 노래해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이 됐어. 그런데 이제 12세기에 주자가 이걸 모두 다 정치와 연결시키니까 또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정치랑 연결시키는 거를 작품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제 민간가요에 충실한. 예. 그래서 뭐 사랑에 빠진 남자 여자들의 원망이라든가 공자님이 보면 이제 시에는 또 원망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원망. 그래서 이제 이 원망이라는 것이 또 감정, 이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그런 작품들이 어, 작품들로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네, 이러면서 시 해석의 구도를 바꿨어요. 이거를 제가 시로서 시를, 이거 이제 이시 위시인데, 이시 독시, 시로 시를 읽자라는 거예요. 시 내용을 가지고 시를 분석하자.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취한 입장은 주자의 그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자의 이 시 집전이 갑오경장까지 우리나라 과거 시험의 텍스트였어요.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뭐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네, 그 교과서가 쓰여졌던 그 기간 동안의 일종의 관념, 공유하는 관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경을 읽는다고 하면 주자주를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 정다산 선생님께서 이론 해석도 가능하다, 이론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고증학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경 전체, 300편 전체의 해석의 구도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주자가 어떻게 받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여러분이 좋을 때를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뭐 바람난 남녀가 사랑에 빠진 남녀죠. 그렇죠? 이 시대에는 자유연애를 금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바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사랑에 빠져서 그냥 좋아. 그러면 그 이제 사랑에 빠지면 주로 어떻게 하죠? 네, 집을 떠나죠. 쫓아가죠. 쫓아가요, 그냥. 쫓아갔다가 또 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그 집 동네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쳐다본다든가. 네,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 시 문학에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하나는 시경, 하나는 초사입니다. 이제 제가 뭐 초사를 책으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경은 황하유역의 문화권에서 기본적으로 불려진 노래예요. 그리고 형식이 대부분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론의 그 이소로 대표되는 남박, 양자강 문화, 유역의 초사, 초나라의 노래란 뜻인데, 초사는 글자 수가 네, 뭐 여덟 글자, 일곱 글자 좀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이 북쪽의 시경, 특히 이 풍은 민간가요라고 하는데, 남쪽의 초사는 무당의 노래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당들의 노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그런 그 전통이 있고, 갑자기 또 이런 얘기까지 드리네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경과 초사 두 라인이 있는데, 한나라에 때 오면 악부시라고 그래서 민간의 노래가 유행해요. 그거는 시경의 전통을 이룬 거예요. 시경의 전통을. 근데 한나라 때 불려진 악부시는 유흥공간에서 많이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 노래 중에 대부분이 전쟁터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 애인, 그다음에 버림받는 거. 그러니까 시경의 주제와 통하고. 그다음에 사마상녀라든가 이런 상층의 전문적인 작가 그룹은 사부문학이라고 해서 초사의 전통을 이었어요. 초사에. 그래서 초사는 아,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려 꿈속에서 뭐 누구를 만나는데 뭐 꿈속에서 만나는 게 주로 누구겠어요? 아름다운 여자지. 뭐 그런 그래서 19금이 많아요 거기도. 그런 이제 두 가지 라인인데 후대에도 그건 다 이어진다. 하나는 악부채. 그래서 이 악부시가 그러니까 시경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악부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악부시의 가사만 바꿔 불러요. 곡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백이에요. 이백. 이백의 시는 대부분 그래요. 이백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얻어먹으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갖고 모든 여성들의 그러니까 뭐
뭐 지금도 뭐 남자 가수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록스타가 인기가 있다며. 기타만 쳐도 뭐 여자들이 모여든다며. 예. 이태백이 그랬어요. 이태백이. 가는 곳마다 여자가 있고. 아무튼. 예, 사랑을 받았어요, 여성들이. 악부시예요. 그 다음에 백거이예요. 백거이의 시도 그래요. 그 다음에 대중적인 인기로 소동파. 소동파가 네,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것은 악부시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경의 전통을 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부문학은 주로 어느 때 쓰냐면은 상층에서 교유할 때, 예, 상층에서 거긴 단어도 어렵고 형식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상층에서 이렇게 뭐죠? 문제를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할 때는 초사 라인으로 가고 대중적인 인기를 가 필요할 때는 예, 그 대중적인 인기가 필요하다면 그게 이제 정치적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치적 다 알려져서 보고가 올라갑니다. 위에 그것은 초사. 그래서 초사 악부. 근데 그 악부시가 당나라 때 이백과 백거이. 장안가 같은 게 다 그런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소동파. 그래서 소동파 때 가면 이거를 송사라고 그래요. 송나라의 사다. 그래서 약간의 형식은 바뀌지만 예, 동양의 시 전통은 시경으로 대표되는데 시경 중에서도 특히 풍이에요. 아하고 송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송은 제사 음악이고 아는 귀족 계층의 그 파티 음악이거든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두 라인이 있고 이것이 19세기까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김지아 선생의 장시 있잖아요. 엄청나요, 김시.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초사의 그 라인이 있어요. 예, 어, 그런 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인들 중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읽다 보니까 응, 음녀, 응? 음탕, 어, 어. 한자에 음이라는 표현을 그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자가 요새는 이제 음란 비디오, 음탕이라고 하는데 예. 이 음자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건 다 음이에요. 근데 이제 남녀 간의 자유연애니까 음자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음이라는 얘기를 임금한테 쓸 때는 여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냥 중독 이런 것도 음이라고 그래요. 그 음은 뭐예요? 웬만한 범위를 벗어나면 다 음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시경에서 주자가 말하는 그 분할 때 이 음자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연애를 해서 이 분자는요. 이 분자는 도망갈 분자인데 이 분자는요. 야밤 도주한다는 뜻이에요. 분자는 도망갈 분자죠. 원래 한문에서 분자는 춘추나 이런 데서 쓸 때는 망명한다는 거예요. 국경선을 넘어서 망명할 때 분자를 써요. 예, 망명할 때. 그런데 음분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음은 부모의 허락이라든가 혼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로 그냥 지들끼리 눈 맞아 갖고 같이 살면 음분이에요. 정근대에 혼인의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중매쟁이가 있어요. 중매쟁이를 세우는 것이 1단계예요. 1단계. 그다음에 인제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근데 그냥 그 가운데 중매 없이 만나면 다 음이에요. 음이고 이제 주로 이제 만나는 장소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성벽의 한 귀퉁이에서 만난다든가 그때는 스타벅스가 없고 뭐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재밌는 작품 있었죠, 여러분. "그대여 뭐 우리 마을로 오지 마세요." 하면서 은근히 찾아오기를 유혹하는 그런 거. 또 "수레를 준비해 주세요. 같이 타고 갈게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정숙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요새가 정숙하다고 나는 봐요. 요새 많이 정숙해졌다. 예. 그래서 재미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때는 인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10대 중반 후반이란 말이죠. 그쵸? 예. 이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시 번역이 음. 너무 재밌었는데요. 제가 그
13번 깜찍한 당신 그 건상에서 미쳤나 봐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요 해석에서 제가 어머 미쳤나 봐요. 이게 뭐 너무 해석도 좋고 번역이 어, 한문을 제가 하나도 모르지만 이게 어,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표현으로 궁금한 거는 교동과 광동 요것도 좀 빵 터졌는데 저는 광 미쳤나 봐. 미친.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교동도 광동도 뭐 이것도 응, 재미가 있었고 이 시가 재밌었는데 선생님이 주신 해석에 제가 진짜 놀랬던 거는 응, 니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을 것 같니? 저는 그렇지, 밥을 먹어야지 이랬는데 선생님 해석에 응, 실은 이 여인이 지옥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가지고 응, 저는 지옥은 그냥 밥을 이제부터 잘 먹겠군. 먹어야 살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응, 요 선생님의 그 해석이 되게 응, 이 사랑하고 바람 불고 계절에 따라서 이 여인이 느끼는 정서가 응, 너무 이렇게 그 풍요롭고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 여자들이 누구를 꼭 좋아해서라기보다 그런 응. 자기 마음을 되게 그 대단히 소중하게 보고 있는 응.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해석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자가 되게 이제 교활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꾀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동이란 단어가 이런 애칭으로 쓰인 거야, 이 당시에. 그래서 이게 후대에도 그렇게 쓰여요. 근데 이제 후대에는 되게 그 숨겨놓은 남자애, 숨겨놓은 비밀 연애 그럴 때 마음속에 교동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 좀 연하남일 것 같은데 굳이 연하남이 아니라더라고요. A는 다 이제 교동이죠. 근데 제가 인제 특히 시경에서 풍에 나오는 이 풍은 이제 민간가요라고 하는데 이제 채집된 노래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볼 때 어 여성들이 아픔이라 그러나요? 뭐 이별일 수도 그쵸? 이런 뭐 이별 그다음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런 것을 그 이별, 아픔을 견디는 힘에 대해서 나는 아주 매력적으로 봐요. 어느 누구도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없어. 우울증, 불면증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살아야지. 살아야지. 내가 왜 우울하냐. 다른 남자 또 만나면 된다. 그리고 또 있을 거야, 다른 남자가." 이런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라 그 후대에도 그 남성들의 시에는 그런 우울함 근데 그 우울함이라는 것이 자신이 출세하지 못했을 때 오는 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죠. 원망, 우울함 음 그런 것이 있는데 여성들의 시는 물론 인제 16 세기 17 세기에 가면은 귀족층 여성들 귀족층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울증은 주로 그 당시엔 귀족층에서 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부잣집 딸이야. 부잣집 딸인데 아무튼 뭐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안 돼. 그랬을 때 인제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좀 일찍 죽죠. 일찍 죽어. 그런데 시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뭐 우울 또 일찍 죽다 이런 얘기가 없어.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수구정 같은 경우에 74 페이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사냥을 갔는데도 거리가 텅 빈 것 같아. 이런 거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 막 이런 표현들. 그쵸? 예. 연애를 했을 때 한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강남역에서 내 애인만 보인다든가 또 뭐 학교 교문 앞에 아들을 기다리는데 한 100 명이 걸어오는데 내 아들만 보여. 뭐 이런 경우 그쵸? 예.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그런 감정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데서 가장 뭐 솔직한 작품이 시경, 그 안에서도 풍이에요. 사실 뒤에 이제 소와 대하를 가면은 정치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임금의 폭정을 인제 뭐 풍자한다든가 또 예 특히 인제 나라가 망해갈 때 나온 이제 나라가 막 이제 기울게 된 거야 막. 예? 이제
포사의 시대거든요. 포사의 시대의 작품들도 많이 나와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의 그 마지막으로 신앙송 좀 듣고 싶습니다. 그치. 내가 좋아하시는 시. 86페이지 진유를 볼까요? 네네. 이 시는 워낙 인용이 많이 되는 시라. 아, 네. 진유요 방황하네 사여여 병병간해라 여월간호 사월기적 차왕간호 유지외 순우철학 유사연여 이기상학이라 증지자각이라. 내가 여기서 이 학자가 아주 좋아. 진여유 유기청이 사여여 은기영이라 여월간호 사월기저 차왕간호 유지외 순우철학 유사여여 이기장학 증지자각이라. 진유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시작. 진수와 유수, 봄에 봄에 강물이 넘실넘실, 난초를 든 남자와 여자, 여자가 말하네, 구경 갈까요? 남자가 말하네, 이미 다녀왔어요. 그래도 다시 구경 가요. 유수 주변은 넓고 즐거움이 많아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장난치며 악약을 선물하네. 이 건상도 마저 읽고 선생님. 그래. 네네. 이런 노래들 다 좋아. 네, 이 건상이라는 게 이게 건자가 아래 그 치마를 걷어 올린다는 거예요. 원래 건자는 종아리 위까지 올리는 거예요. 무릎 위까지 주로. 이 건자 용례를 보면 그래서요. 이제 치마를 걷어 올렸네 이런 거예요. 자에서 건상섭진이라 자불야사 기무타인 광동지 광야죠. 자에사 건상섭유 자불하사 기물타사 광동지 광야죠.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치마를 걷어 올리고 진수를 진수를 건너겠어. 건너겠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어요. 깜찍한 당신 미쳤나 봐요. 요거 무슨 뜻일까? 요거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날 두고 나를 좀 적극적으로 당기지 않아. 너 다른 애 있어? 뭐 이런 뜻.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치마를 걷어 올리고 유수를 건너겠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어요. 네, 깜찍한 당신 미쳤나 봐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봐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